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내가 낸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바빠서 깜빡 잊고 실수로 신청 안 해서 못 받은 지원금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못 받은 게 있다면은 반드시 신청해서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원 금액도 평균 1인 기준으로 131만원, 60만원, 115만원 적지 않은 금액들인데요. 자, 이 세 가지 지원금 한 가지라도 놓친 게 있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지급 신청 절차로 1인당 평균 131만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자, 이 지원금 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상 뒷부분에 여러분이 요즘 보이스피싱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이거 은행 가서 한 번만 신청해 놓으시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여러분이 큰 근심을 덜어놓을 수 있는데요. 반드시 영상 뒷부분까지 확인하시고 이 보이스피싱 피하는 법도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인당 평균 131만원 받는 지원금인데요. 소득 분위별로 이 지원금 201만 명이 대상이었고 가장 많이 받으신 분들은 소득 분위가 2, 3분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상한선이 108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원금을 받는 방법은 인터넷과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요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강보험공단에서 9월 2일부터 여러분에게 이 지원금을 받아가라고 안내문을 발송을 했는데 못 받으신 분도 있고 안내문을 받았지만 또 추석 연휴가 끼어서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세한 문의는 1577-1000번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이 지원금은 본인부담 상한제에 의한 의료비 과다 지급, 여기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자, 우리가 병원을 이용하시다 보면은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있는데요. 보통 의료비가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많이 지출하신 분이 많은데 여기에 소득 분위별로 내가 지출해야 하는 의무부담금 상한 금액이 있죠.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해마다 진행을 하는데요. 안타깝게 신청 안 해서 지금 못 받은 분이 많으신데 1차적으로 8월 29일 조기 지급을 했었고요. 아직 신청 못 하신 분들은 12월 2일까지 신청하셔서 지급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지원금을 좀 알아볼 텐데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ARS를 통해서 신청하면 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기한 후 신청하셔도 100%에서 5%만 차감되고 95%의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국세청에 핸드폰으로 신고한 계좌로 지급받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급통지서, 신분증 소지 후에 우체국을 방문해서 직접 수령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지원금은 2023년 기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인데요. 무려 299만 가구가 지원금에 해당이 되고 지원금액만 3조 1천억에 달하는데요. 이미 8월 29일 날 조기 지급을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홈택스나 핸드폰의 손택스 앱을 깔으셔서 이 장려금 신청하시면 되는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ARS 전화 신청은 1544-9944번으로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근로자녀장려금은 1번을 선택하시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한 후에 샵 버튼 그리고 지급 결과 확인 1번을 누르시면 바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제도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 시행이 된 제도인데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당해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이 제도 좀 헷갈려 하시는데요. 정기 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 방식 중에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한데
유의하실 점은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인데요. 혹시 이걸 놓치셨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정기 신청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리된 표를 보고 계신데요. 자, 반기 신청에 대해서는 9월에 신청하시면 12월에 지급이 되는데 그 2024년 하반기 7월에서 12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봄 3월에 신청합니다. 그래서 6월에 이제 받게 되는 거고요.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에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9월 달에 반기 신청 일정을 깜빡하고 놓치셔서 신청을 못 하셨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정기 신청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일정을 좀 살펴보면은요. 2024년 상반기분에 대해서는 9월 19일까지 신청 기간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때 신청하신 분은 12월 말에 받게 되는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은 33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35%에 해당하는 115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자, 이 기간을 놓쳤다면은 정기 신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 일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니까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이 되고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4개월 내로 지급해드리는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반기 신청분은 그 신청 자격이 2024년 신청자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해서 반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지급 시기와 지급액은 정주화면으로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구 유형별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 금액이 330만 원이고 헛벌이 가구는 285만 원, 단독 가구는 1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상한선도 꼭 확인해 두시고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으로 꼭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문 자료를 보시면은요. 맞벌이 가구가 최대 330만 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는데 이 근로장려금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무려 25만 가구에 해당하는데요. 아직도 이분들 잘 모르셔서 바쁘셔서 신청 안 하신 분이 많다는 겁니다. 영상 보시고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근로장려금 신청 안 해서 못 받은 금액이 6년간 무려 1조 5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표를 보고 계신데요. 2023년에는 무려 25만 가구가 신청 안 했고 2022년에도 15만 가구가 신청 안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방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지원금입니다. 60만 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인데요. 이제 환절기 조금 있으면 날씨가 쌀쌀해집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트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일러가 오래된 보일러는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스 요금을 많이 잡아먹게 되는데요. 바로 이 지원 대상부터 확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중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이 우선 대상이고요. 차상위 자활사업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수급자, 한부모 가족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정조화면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고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구는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 보조금 60만 원 신청하시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몰라서 신청 안 한 분이 아직도 꽤 많으신데요. 이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고 60만 원 보조금을 신청하시면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 지자체별로 정해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이 보조금 지원 사업이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신청 방법은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시면 되는데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시고 에코스퀘어 누리집에서 신청하시는 온라인 방법이 있고 관할 시군구청 환경부서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급 신청과 증빙서류 제출, 그리고 대상자 확정 및 지급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자, 관련한 프로세스 진행 절차를 정조화면으로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044-201-6910번으로 하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 끝나면 여러분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아직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그 보이스피싱 크게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새롭게 8월 달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가까운 거래은행 신분증 가져가셔서 한 번만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보이스피싱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대출, 신용카드 부정발급 여기에 따라서 카드론을
보이스피싱범들이 쓰거나 나도 모르게 카드론을 받아서 쓰거나 대출을 1, 2억을 받아서 내가 크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반드시 주거래은행에서 한 번만 신청하시면 여러분이 이런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표를 보시면 은행, 보험, 증권,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한 번만 신청해 주세요 하고 창구에 상담을 하시면 바로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거래하는 은행 창구에 한 번만 방문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혹시 내가 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잠깐 안심거래 차단 서비스 해지 신청 후에 대출 받고 다시 안심 차단 신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제하는 방법은 아무 은행이나 가서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해지 신청도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점 꼭 체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안심 차단 서비스 신청하고 똑바로 신청되었는지 또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보고서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안심 차단 똑바로 신청이 되어 있는지 확인도 해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신청하시면 안심 차단 신청 내역을 반기 1회 정기적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안심 차단 서비스 신청해 놓으면 뭐가 좋은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면, 나도 모르게 내 주민등록번호 노출되어서 핸드폰 번호 노출되어서 나도 모르게 신용카드 발급 또 체크카드 발급 이걸로 부정사용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 피해를 당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신용대출, 카드론, 보험계약대출, 전세자금대출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내 정보 탈취당해서 이런 거 안 당하려면 한 번만 신청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할부리스, 담보대출, 서민금융까지 내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몇억까지 보이스피싱범들이 내 정보로 이거를 당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한 번만 신청해 놓으시면 자, 이런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꼭 방송 보시고,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이 100명 중에 90명이 넘는데요.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상담 전화는 133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가 미처 몰라서 신청 안 한 정부의 지원금 평균적으로 131만원, 또 60만원, 115만원 세 가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한 번이라도 이 지원금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아직도 100명 중에 10분 정도만 신청하고 90명 정도는 신청 안 한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주거래은행 가셔서 한 번만 신청하시면 여러분 정보 이미 다 털린 분들이 대부분인데 나도 모르게 대출, 신용카드 발급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 이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니까 꼭 이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